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즉 신해철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도비만 수술이 어떤 일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2019년 1월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고도비만 수술의 이제 발전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2014년에 일본에서 위소매절제 수술이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강경 수술이 사실 모든 수술에 다 이제 줄을 이루는 수술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도 다 복강경 수술을 합니다. 즉 개복 수술이 거의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2014년에 위소매절제술이 일본에서 보험 적용을 할 때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 수술에 대해 보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찾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보험이 시행이 됐지만 고도비만 수술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일본에서도 1년에 많아봐야 뭐 200개 300개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고도비만 수술, 즉 특히 위소매절제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술의 거의 60% 70%를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비만 수술은 완전히 허니문이라고 하죠. 이 허니문 피리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위소매절제술의 장기 결과, 즉 5년, 6년, 7년 이런 결과들이 이제 도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학회에서 타겟은 위소매절제술이 되게 되고 이 소매절제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표준화 작업들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소매절제술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술하는 수술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016년도 영국에서 입소 학회가 있었고 이 그때 이제 DSS라고 하죠. DDS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 학회 비만형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16년 말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는 모든 학회들이 고도 비만 수술 학회가 아닌 고도 비만 대사 수술 학회, 뭐 미국 비만 대사 수술 학회 이렇게 대사자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뇨병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즉 비만형 당뇨, 비만형이 아닌 당뇨들은 그냥 옛날처럼 치료를 하고 좀 발전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 비만형의 당뇨 환자들은 이제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약으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당뇨병이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섞어서 이제 비만형 당뇨, 즉 당뇨병 수술이 BMI가 40인 환자에서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당뇨병을 수술로 치료한다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사실 신해천 사건이 있고 위밴드 제거 수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죠. 그러면서 2016년, 17년, 18년이 지나면 암흑기입니다. 왜? 2016년에 보험 적용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들이 1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미뤄지게 되죠. 또 2016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이제 그 급여 수수를 올리겠다. 뭐 보장성 강화를 강화하겠다. 이런들의 보건복지부 정책의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학회 입장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논의를 해왔던 저로서는 또 학회로서는 이제 다시 또 노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빨리 2016년으로 미뤄졌는데 2016년, 17년, 18년에라도 보험 적용을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학회에서 건의를 하고 보험위원장과 서로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권 초기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건복지관에서 오는 다 청와대 눈치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본 계획이 변경이 있을지 않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노심초사를 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다행히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워졌던 2014년부터 2019년 계획이긴 했는데 뒤로 16년이 아닌 18년, 19년으로 조금 미뤄져서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지만 다행히 보험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동시에 저희 학회에서 2016년에 전 세계에서 이제 당뇨병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걸 계속 요청을 하면서 2018년에 그러면 비만형 당뇨병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신의료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이것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이제 보험 적용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마지막으로 이제 건정심에서 통과가 되게 되고 2018년에는 건강보험을 시행을 하자. 그 주기를 언제를 맞췄냐면 보통 11월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심평원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18년 11월에 시행이 되지 못하고 2019년 1월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진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흘러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2017년, 18년은 사실 고도비만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년에 500개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연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고도비만 수술을 많이 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유명하신지 이런 거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명의 우리나라 외과의사가 전체 우리나라 고도비만 수술의 한 50에서 55% 정도를 시행하는 그때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2018년 19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저도 2019년 초가 되면 1년이 되면서 2018년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때부터는 거의 뭐 수술을 오셨다가도 11월 달에 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데요. 그럼 뭐 수술 다 환자들이 이제 뒤로 미루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 초에는 뭐 수술 대기 건수가 엄청났었으니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시행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019년 1월 1일 즉 1월 2일부터 이제 1월 1일은 휴일이었으니까요. 1월 2일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 그러니까 저희들 말고 이제 기존에 했던 의사들 말고 다른 데 이제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다른 중소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고도비만 수술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고 고도비만 수술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우리도 시행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 적용이 된 이후에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